이제 광복절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광복절을 앞두고 뭐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야당은 광복절 행사에 9천만 표의 선택까지 있었고요. 또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예 친일 정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뭐 독도를 지운대. 뭐 지우개입니까? 지운다고 지워지지도 않는데 뭐 독도 지우기, 뭐 뉴라이트 인사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 또 뭐 계엄령, 친일까지 해서 독재와 매국노의 정부와 여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을까? 네, 또 우리 일탄 함께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친일 몰이의 끝을 누가 보여줬느냐? 네.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그 귀중한 시간, 네. 그러니까 각 이제 교섭단체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국민들 앞에서 네.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네.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 독도를 넘겨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을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 소설을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믿고 말했다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믿지 않고도 말했다면 국민들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인인 거죠.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요. 전 세계 국방력 순위만 봐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7위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이 네.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전쟁하면 대한민국이 이겨요. 우리가 훨씬 더 국방 강국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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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본을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럼요.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을 의식하면서 벌벌 떨고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도 수호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하는 것도 뭐 정치적으로 늘 있었던 일인데, 일본이 항의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독도 수호 훈련을 해요. 그리고 독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떠드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관심을 가고 아 이게 누구 땅이지라고 또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 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제가 굳이 이건 내 거야, 맞아요. 내 거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마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 저게 자기 거라고 했던 사람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독도에 가서 호적 등록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땅인데 네. 이걸 시끄럽게 막 일본과 이걸 가지고 뭐 이걸 하느니 마느니 막 말리는 것 자체가 일본 우익들, 일본 극우들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막 독도 하는 게 오히려 네. 일본 극우들, 이거를 외교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일본 우익들, 일본에도 나쁜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 많죠. 야스쿠니, 천배하고 이런 사람 나쁜 정치인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지금 놀아놔주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친일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대표도 독도 갔잖아요. 저 그때 굉장히 생뚱맞다 생각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런 걸 왜 붙이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흡사.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라니까 우리 땅이라. 아 그래? 그럼 이게 싸움거리가 되는 건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정례적으로 일본이 뭐라 하든 그냥 귀 닫고 우리 할 거 하고 맞아요. 우리 훈련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날씨 좋을 때 울릉도에서 독도도 가시고 우리는 다 그게 되잖아요. 네. 일본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건 말건 그거 그냥 무시하고 또 한일 양국의 어떤 미래적 건설적 관계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협력하면 되는 건데, 이 난리를 치는 것부터가 일본 우익들, 그 나쁜 정치인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너무 팽배한 의견의 차이가 있죠. 그 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사상의 자유, 네.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언행이 아니라면 네. 그 사상과 철학, 소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 걸맞은 길이라고 보고요. 네. 그 누구도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나 최근에 청문회에서 스타가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그 누구도 일제의 침략이나 불법적 지배를 잘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국제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불법적으로 지배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건국을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지, 네. 일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건국이 언제 됐느냐, 국적이 뭐냐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질문할 게 아니라 일본의 침략과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면 다 불법이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잘못됐다 할 겁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기리고 네. 임시정부를 계승하지만 실효적으로 1919년에 네. 건국이 완성됐느냐 아니면 그때를 시작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네. 실질적 건국은 1948년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됐느냐 이 역사적 관점에 대한 차이는 논쟁을 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아무 말도 하지 마. 음. 너희의 역사관은 다 틀렸어. 다른 의견 내면 너넨 다 친일파야. 그러니까 프레임을 딱 씌워놔요. 일단. 이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폭력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른 것을 표출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너무나도 불량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 저희 뉴스엔진에서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역사에 발목이 잡힌 민족에게도 역사는 없다라는 그런 아젠다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네. 일본을 라이벌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어때요? 네.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죠. 맞아요. 저희 근데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J-pop 맞아요. 네,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게. 저도 사춘기 때 엑스제팬 뭐 이런 가수들 좋아하고 막 노래방 가서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요 저뿐만 아니라 네. 10대 20대들한테 일본 연예인 아는 사람 있냐 물어보면 10중 8구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AV 배우들은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여행 자주 가거든요. 네. 도쿄 가고 오사카 가고 후쿠오카 가잖아요. 네. BTS, 트와이스 천지예요. 한국 드라마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없고 한국 연예인 포스터가 거리에 너무 많이 붙어져 있어서 광고에도 많이 나와서 내가 지금 한국에 온 건가 일본에 온 건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대한 인식이 사실 저도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뭐 문화적으로 선진국 그리고 과거에 저도 20, 30대 때 좀 피가 막히게 끓었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침략했던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사실 좀 속상했었었고 지금은 바라보는 게 뭐냐면 사회의 문제를 선행하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출산이라던가 히키코모리 같은 거 그리고 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를 앞서서 선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대응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의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네. 과거 짱돌 던지면서 미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는 일본에게 열등감을 안 느껴요. 맞아.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국가인데 맞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많이 동경하고 음. K 드라마 보면서 와 서울 살고 싶다, 부산 바다 보고 싶다 한국 남자 잘생겼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만 과거에 너희 잘못한 거 인정해라. 네. 그리고 독도나 뭐 야스쿠니 참배나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너네 헛짓거리 하는 거고 우리 또 협력할 건 협력하자. 지금 대한민국에게 실체적 위협이 되는 국가는 북한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우리 헌법상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위협이 되는 국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중국, 네. 최근에 북한에게 군사협력을 한다는 러시아. 그러면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또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돼요. 네. 실제로 그런 협력을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이 없으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역사 문제는 너네 잘못했지 라고 딱 지적하고 그게 이제 걸림돌이 안 되는 건데 모든 걸 과거에 초점 맞춰서 독도 이야기 막 부풀리고 하면 오히려 일본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자주 국방을 하고 네. 이 주체적인 외교를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친일파냐. 네. 친일이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친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의 이야기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의 이제 수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우리 장전체고 오시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진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갔어요.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열받는 소식들밖에 정치권에 없어가지고. 근데 장전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열받는 소식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런 거 얘기하실 때 흥분하면서 조금 신나게 돼요 지금. 아, 열이 받았어요. 그래요? 화가 나서 좀 엔도핀 팍 터졌는데 아까.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뵙잖아요. 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물러나실까요? 여러분 정말 균형 잡힌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 엔진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속 더 발전하는 뉴스 엔진 방송이 되도록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뵐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